자, 지난 30년 동안 우리 대한민국은 통신 강국이다. 이렇게 자부해 왔잖아요. 그런데 말이죠. 그 단단했던 믿음이 바로 우리 머리 위, 저 하늘에서부터 서서히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좀 충격적이죠? 바로 일론 머스크의 스타링크 얘기인데요. 이 스타링크가 어떻게 대한민국의 30년 통신 독점, 이 철옹성을 허물고 있는지 오늘 그 거대한 변화의 흐름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지 요금 내는데 체감은 LTE 같다. 이 말 아마 많은 분들이 고개 끄덕이실 거예요. 세계 최초로 5G를 상용화했다는 그 화려한 타이틀 뒤에 가려진 우리 대부분의 솔직한 심정이 바로 이거였죠. 사실 이건 단순한 불평이 아니었습니다. 앞으로 닥쳐올 거대한 변화를 알리는 일종의 신호탄이었던 셈이죠. 네, 이야기의 시작은 바로 이들, SKT, KT, LG U+입니다. 지난 30년간 이 빅3가 꽉 쥐고 있던 시장, 사실상 경쟁이라는 게 사라진 이 시장에선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을까요? 와, LTE보다 20배 빠르다. 영화 한 편 봤는데 1초면 된다. 뭐 4차 산업혁명의 고속도로다. 약속은 정말 거창했죠. 근데 현실은 어땠나요? 여러분도 경험하셨을 거예요. 서울 한복판에서도 갑자기 5G가 LTE로 바뀌고 비싼 요금은 꼬박꼬박 내는데 속도는 전혀 체감이 안 됐잖아요. 약속이랑 현실이 너무 달랐던 거죠. 상황이 너무 심각하니까 결국 정부가 직접 나섰습니다. 기업한테 줬던 주파수를 강제로 뺏어온 거예요. 이건 우리 통신 역사상 단 한 번도 없었던 전례 없는 일이었습니다. 통신 3사가 실패했다는 걸 국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셈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세요? 이렇게 인프라 투자는 외면하는 동안 이 세 회사가 벌어들인 연간 영업이익 합계가 무려 10조 원이 넘었다는 겁니다. 역대급 실적으로 성과급 잔치를 벌이고 있었던 거죠. 바로 이 질문입니다. 소비자들이 배신감을 느끼는 동안 그 많던 돈은 다 어디로 갔을까? 이 질문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으로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왜냐하면 경쟁 없는 시장에 안주하던 통신사들이 미래 기술 개발은 뒷전으로 미루는 사이에 전혀 다른 차원의 경쟁자가 나타났거든요. 통신 3사가 땅 위에서 기지국 세우는데 만족하고 있을 때 일론 머스크는 아예 하늘, 그러니까 우주 공간을 먼저 차지해버렸습니다. 국경도 없고 지형의 제약도 없는 하늘에서 내려온 이 새로운 통신망은요, 기존 시장의 모든 규칙을 파괴하는 거대한 망치나 다름없었습니다. 스타링크의 핵심 기술, 바로 이 저궤도 위성입니다. 기존 위성통신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개념인데 그 차이가 얼마나 극적인지 바로 한번 보시죠. 비유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예전 위성 인터넷이 저 멀리 36,000km 상공에서 야 하고 소리치는 거였다면 스타링크는 바로 옆에서 속삭이는 것과 같아요. 물리적인 거리가 이렇게나 극단적으로 짧아지니까 통신 지연 시간이 지상에 깔린 광 케이블이랑 거의 차이가 없는 수준까지 줄어든 겁니다. 엄청나죠?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요. 바로 다이렉트 투 셀이라는 기술인데요. 이게 뭐냐면 이제 곧 커다란 접시 안테나 같은 것도 필요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주머니에 갖고 있는 이 스마트폰이 저 우주에 떠 있는 위성이랑 바로 신호를 주고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통신사의 가장 큰 자산인 지상 기지국이 하루아침에 쓸모 없어질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스타링크는 우리 같은 일반 소비자 시장에서 통신 3사랑 정면으로 붙으려는 걸까요? 아닙니다. 그들이 노리는 진짜 목표, 진짜 전쟁터는 전혀 다른 곳에 있습니다. 그렇죠. 언뜻 생각하면 말이 안 돼요. 아니 이미 세계 최고 수준으로 인터넷이 쫙 깔린 한국에서 굳이 비싼 위성 인터넷을 쓸 사람이 누가 있겠어?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하지만 이건 스타링크의 진짜 전략을 보지 못하는 일종의 착시 현상입니다. 스타링크가 진짜 노리는 시장은 바로 여기입니다. 일반 소비자가 아니라 통신 3사가 그동안 좀 소홀히 했거나 아예 제대로 서비스를 못했던 고부가가치 시장들. 예를 들면 바다 위 선박, 하늘을 나는 비행기, 그리고 국가 안보랑 직결된 통신망이나 미래의 자율주행차 같은 것들이죠. 이 시장들이야말로 돈이 되는 진짜 알짜배기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진짜 아이러니하고 어찌 보면 좀 굴욕적인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어요. 뭐냐면 지금까지는 통신사들이 우리망 쓰려면 돈 내 하면서 갑의 위치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그 스타링크 망을 빌려 쓰려고 오히려 돈을 내고 재판매상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완전 가불관계가 뒤바뀐 거죠. 주인이 세입자가 되어버린 정말 충격적인 역전극입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스타링크가 가져오는 이 엄청난 편리함과 혁신 뒤에는 우리가 반드시 제대로 봐야 할 아주 심각한 위험, 바로 일론 머스크 리스크라는 게 숨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그 섬뜩한 현실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한 나라의 군사작전이 일론 머스크라는 민간 기업 CEO 단 한 사람의 결정으로 중단될 수 있다는 것. 이 사건은 통신 주권이 곧 국가 안보와 직결된다는 사실을 전 세계에 똑똑히 보여줬습니다. 이 위험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 통제권 상실. 둘째, 우리의 모든 개인정보, 기업정보, 국가 기밀 같은 민감한 정보가 해외로 넘어가는 데이터 주권 침해.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번 여기에 종속되면 나중에 요금이 얼마나 오르든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경제적 종속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편리함을 얻는 대가로 디지털 식민지가 될 수도 있는 위험에 처한 겁니다. 결국 이 모든 논의는 하나의 근본적인 선택으로 이어집니다. 우리는 과연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눈앞의 편의성이냐? 아니면 미래의 주권이냐? 자, 우리 앞에는 두 가지 길이 놓여 있습니다. 하나는 통제권을 내주는 대신 당장의 편리하고 우수한 서비스를 택하는 길이죠. 다른 하나는 이미 10년 이상 뒤처진 이 기술 격차를 따라잡기 위해 어마어마한 돈과 시간을 쏟아부어서 우리만의 우주통신망을 만드는 아주 어렵고 힘든 길입니다. 지난 30년간 땅에 묶여있던 통신의 패러다임이 이제 하늘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독점이 무너지는 데서 오는 단기적인 이익, 그 달콤함의 대가로 우리는 어쩌면 국가의 미래와 주권을 저당 잡히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스마트폰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나요? 땅 위의 기지국입니까? 아니면 저 우주를 지배하는 새로운 권력입니까?